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상간남의 아내에게 듣게 됐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김지혜 씨 남편분 맞으시죠? 조금 떨리는 듯하지만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죄송하지만 제 남편이 당신 와이프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한순간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갑자기 회사 일정이 있다며 자주 외출했습니다. 집에서도 혼자 방에 들어가거나 전화가 오면 굳이 밖에 나가서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변화를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제 일만으로도 벅찼기 때문입니다. 저는 퇴사 후 모은 돈과 대출로 작은 수제버거 가게를 차렸습니다. 테이블 4개가 있는 작은 공간에서 직접 패티를 굽고 번을 구워 손님에게 내줬습니다. 체인점처럼 직원이 많은 곳이 아니었기에 모든 과정을 직접 해야 했고, 피크타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운영했습니다. 정성을 들인 만큼 맛있다는 입소문이 났고, 단골이 늘면서 장사는 점점 안정됐습니다. 아내가 복직한 첫 해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출산 후 3년 동안 육아에 전념했던 아내는 다시 사회에 적응해야 했고, 저는 이제 맛 가게를 꾸려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둘 다 지쳐서 밤이면 녹초가 되곤 했지만, 그래도 서로 고생한다고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육아의 무게가 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가게 운영하면서 시간 조절이 되잖아. 나는 회사 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 아내가 퇴근 후 힘들다며 소파에 누워있던 어느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맞았습니다. 제 가게니까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돌보는 것만큼 육아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딸의 어린이집 등하원과 저녁 챙기기, 씻기기, 재우기까지 도맡게 됐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갑자기 회식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 회식 있어. 나 늦을 것 같아. 몇 시쯤 끝나는데? 글쎄. 분위기 봐야지. 너무 늦으면 미리 연락할게. 아내가 늦게까지 회식하는 동안 저는 가게를 마감하고 딸을 재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이가 콧물이 나고 열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쩌지? 나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서 빠지기 힘들어. 나도 피크 타임에는 가게 비우기 어려운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가게를 한동안 닫고 집에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아내는 바쁜 회사 일이 우선이었고, 저는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 시간 조절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육아를 전담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고맙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맙다는 말조차 점점 사라졌습니다. 당연한 듯이 제가 아이를 챙기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라 가게가 특히 바빴습니다. 햄버거 재료가 부족해 급하게 마트에 다녀와야 했고 배달 주문도 밀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퇴근 후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오기로 했기에 저는 장사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가 넘어갈 무렵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 아버님, 혹시 오늘 아이 데리러 못 오시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아 엄마가 데리러 갈 텐데요? 어머님께서 아직 안 오셨어요. 시아 혼자 남아 있어서 걱정돼서 연락드린 거예요. 저는 급하게 가게 문을 닫고 어린이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이미 주문이 밀려 있었지만 아이가 혼자 있다는 생각에 그것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문을 열자 시아는 선생님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늦게 와? 저는 미안한 마음에 딸을 안아 들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딸, 아빠가 늦게 와서 미안해.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너 지금 어디야? 네. 나 친구들이랑 밥 먹고 있어. 시아, 어린이집 데리러 가기로 했잖아. 너 때문에 애가 혼자 남아서 울고 있었어. 아, 맞다. 나 깜빡했어. 미안해. 내가 너무 정신이 없었나 봐. 아내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목소리는 별로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딸이 제 옷자락을 잡고 있어서 참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원래도 야근이 많았지만 이제는 주말까지 회사 일정이 있다며 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이상할 정도로 자주 메신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대놓고 핸드폰을 붙잡고 사는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듯했습니다. 요즘 무슨 일로 그렇게 바빠? 자꾸 핸드폰만 보내. 아, 그냥 회사 단톡방에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서 그래.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부산에서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서 이틀 정도 갔다 와야 해. 이틀이나? 어쩔 수 없어. 프로젝트가 한창이잖아. 그렇게 아내는 떠났습니다. 저는 딸과 단둘이 지내면서도 이상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저는 딸을 재운 뒤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일에 지쳐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아내가 들어오면서 짧게 인사했습니다. 나 왔어. 늦었네. 응, 회사에서 갑자기 일 좀 정리할 게 있어서.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그냥 TV를 보거나 잠깐 휴식을 취했겠지만 오늘은 좀처럼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 일도 많았고 육아도 힘들었지만 요즘 따라 아내가 유독 바빠진 게 신경 쓰였습니다. 그냥 일이 많아서 그런 걸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 필요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가방이 거실 의자 위에 놓여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라면 바로 방으로 가져갔을 텐데 오늘은 깜빡했는지 그대로 두고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방 입구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 검은색 카드 지갑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아내가 원래 들고 다니던 게 맞나? 저는 딱히 가방을 뒤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게 뭐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아내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TV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내는 거실로 나와 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정말 별것 아닌 일인데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통이라면 거실에 가방을 두고 그대로 앉아 있을 텐데 오늘따라 유독 서둘러서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검은색 카드 지갑.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날 밤부터 아내의 행동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의 행동을 예전보다 조금 더 신경 쓰게 됐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나서 우리는 서로의 물건을 뒤지거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거실에서 서둘러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정이 생겼다며 외출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원래 성실한 성격이었고 워킹맘으로서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걸 알기에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요즘 들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퇴근 후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침 가게를 정리하고 조금 일찍 들어온 터라 딸을 씻기고 저녁을 차려 놓은 상태였습니다. 왔어? 응, 오늘 회의 너무 길어져서 힘들다. 아내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러곤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메시지를 몇 개 읽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차려놨어. 씻고 먹을래? 응, 고마워. 나 샤워 좀 하고 올게. 아내는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기 전 현관 앞에서 한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거울을 보며 입가를 쓱 닦아냈습니다. 입술을 닦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아내가 평소에도 퇴근 후 거울을 보곤 했지만 오늘처럼 급하게 무언가를 지우려는 듯한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이었고 아내는 이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차려놓고 딸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더니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그냥 대화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물었지만 아내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무슨 일? 아니, 그냥. 요즘 좀 피곤해 보이길래. 아,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 맡아서 정신이 없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그렇구나.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을 재운 뒤에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피곤한 듯 방에 들어가 금세 잠이 들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내가 거울 앞에서 멈춘 장면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쌓여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가게에서 장사를 마치고 정리하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손님도 다 빠지고, 저는 배달 주문 정산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조금 떨리는 듯한, 하지만 단단한 기운이 섞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김지혜 씨 남편 되시죠?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죄송해요. 이런 전화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녀는 한숨을 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당신 아내분과 만나고 있어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남편이 요즘 이상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무엇이 찍혀 있었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남편 차에 당신 아내분이 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혹시라도 오해일까 봐 몇 번을 다시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날 제 남편과 당신 아내분이 함께 호텔에 들어가고 몇 시간 뒤에 나오는 모습이 확실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손에 쥔 휴대폰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신 겁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저는 남편을 직접 추궁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혹시 남편분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영상과 캡처본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진 이유. 주말까지 업무 일정이 있다며 집을 비운 날들. 가끔 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거울을 보며 입술을 쓸어내리던 모습.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의심만 했고, 모른 척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연스럽게 내 옆을 지나 방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내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핸드폰 화면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호텔 주차장에서 다른 남자의 차에 타는 아내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표정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내는 핸드폰 화면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뭐라고 할 거야? 아내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손을 깍지 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 그제야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설마 시아한테 이야기한 거 아니지?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지금 바람을 피워놓고 시아가 알까봐 걱정하는 거야? 아내는 여전히 저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보도 알잖아. 우리가 이렇게 갈라서면 시아가 제일 힘들 거라는 거. 그럼 내가 딴 남자 만나면서 바람 피운 건 괜찮고? 그건 시아한테는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네.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아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시아한테는 말하지 마, 제발. 미안해. 그제야 듣는 사과였지만 저는 전혀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뭘 미안한 건데? 바람 핀 거? 시아한테 엄마의 본 모습을 말하려는 거? 아내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더 화가 났습니다. 미안하면 이혼 안 하고 싶다는 거야? 아니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아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대체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저는 진짜로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최악의 부부였나? 저는 정말 한 번도 아내를 신경 쓰지 않고 살았나? 그냥이라고? 저는 소파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아내가 움찔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는 바람이 어딨어? 바람은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거야. 나랑 시아한테 거짓말하면서 딴 남자 만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내는 마치 뭔가를 말하려다 결국 참는 것처럼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답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너, 그 새끼한테 가면 평생 잘해줄 것 같니?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동작 하나가 제 심장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고요한 정적만 흘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솔직해지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애써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갈라서자. 아내는 제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해봐. 이혼하는 게 맞잖아. 아내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당신한테도, 시아한테도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와서 그런 걸 따지는 거야?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딸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증오하지만 그렇다고 딸을 아내에게 맡길 수 있을까? 저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아는 내가 키워. 넌 시아를 키울 자격도 없어. 그제야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지금 내가 엄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시아한테는 엄마가 필요해. 그러면 나는, 아빠는 필요 없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이 여자를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아 때문에 저는 이 감정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이혼은 할 거야. 하지만 시아한테는 천천히 말할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중에 시아가 알게 할 거야. 그게 내 마지막 배려야. 아내는 제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에 아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건 너무해. 너무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시아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고 아빠한테 거짓말한 거, 그걸 시아가 알면 참 좋아하겠다. 아내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부터 알아볼 거야. 몸 사리고 있어. 내가 너 끝장을 내줄 테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감정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정리하며 서로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시아에게는 당분간 이 사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겠지. 엄마, 아빠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고. 아내는 마지막까지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더 허탈했습니다. 짐을 챙겨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아내를 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바라봤지만 우리 사이에는 이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